과학 선생님 김은혜입니다. 이렇게 셀카를 찍듯이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다 가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셀카 형식으로 찍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번 등교까지는 4단원을 배웠고요. 4단원,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을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나 나눠줬었죠. 여러분 그 자극과 반응 프린트 풀어서 저번처럼 카카오톡 채널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채널 제출한 걸로 통해서 선생님이 또 상품을 걸게요. 저번처럼 낸 사람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선생님의 월급은 작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세 사람에게 선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벤트 하나 냈었죠. 선생님을 찾아라. 총 3학년 전체 4명에게, 선착순 4명, 선생님을 본 사람 4명에게 선생님이 이디야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다니는 선생님 잘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은 3단원인데 여러분 3단원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자유낙하 운동은 뭔지, 등속 운동은 무엇일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각각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운동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단원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여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퀴즈입니다. 늘 그렇듯이 퀴즈 정답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읽어볼게요. 퀴즈 읽어보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혹은 느리다 둘 중 하나를 정해서 답안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연속 사진을 보고 속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동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처럼 움직이다가 벌처럼 재빠르게 공격하는 펜싱. 이처럼 펜싱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선수의 동작들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갑니다. 과연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면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의 속력이 빠른 것일까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는데 연속 사진과 같이 걸린 시간이 모두 같을 때에는 이동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린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의 모습이 더 멀리 떨어진 오른쪽 선수의 속력이 더 빠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면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잘 봤나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스펀지 같은 데 보면요. 옛날에 라떼는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맨날 초고속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천천히 그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움직이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냐를 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하면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일정한 시간 간격, 예를 들면 1초 간격으로 한다. 아니면 0.5초의 간격으로 한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걸 촬영을 하면 물체의 빠르기, 그러니까 속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구나. 아, 이렇게 운동을 기록하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체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 볼 건데요. 요즘 공부 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 스타그램에 보면은 타임랩스라는 게 있어요. 타임랩스라는 앱이 있는데 그걸로 기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기록을 해보는지 우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실험 방법은 좀 확대해서 볼게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닥에 줄자를 붙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스마트 기기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운동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물체의 위치가 연속으로 잘 나타나게 조절을 해요. 이렇게 1, 2, 3, 4번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이 하면 좋은데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촬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그 동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물체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닥에 줄자를 붙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스마트 기기를 고정합니다. 운동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물체의 운동을 촬영합니다. 화면에 물체의 위치가 연속으로 잘 나타나도록 시간 간격을 조절합니다. 한번 조절해 볼게요. 시간 간격을 줄이거나 이렇게 시간 간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므로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잘 봤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의 과정으로 물체 운동을 기록한 사진을 관찰하여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렇게 갔죠. 근데 어떤 곳은 이런 식의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지는 사진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사진도 있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속 사진에서 이웃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같으므로 우리가 1초마다 찍었다, 2초마다 찍었다, 혹은 0.5초마다 찍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체와 1번과 2번 이 이웃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같으므로 이동 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작을수록 이게 이동거리가 작을수록 속력이 느린 거죠. 따라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 때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간격이 가까워질 때는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속력이 이제 물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반대쪽은 속력 느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속력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속력이라는 건 물체의 빠르기다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속력은 뭐냐,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여서 시간, 여기에서는 초를 의미를 하고 이동거리, 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우리가 읽게 되죠. 이거는 미터라고 읽고 이거는 퍼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크라고 읽어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속시에 대해서 배웠죠. 거속시 이렇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구나를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 사이의 간격이 먼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간격이 멀수록 이웃한 것, 이 물체 사이와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많이 갔으니까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속력은 다시 말하지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고 단위는 여기는 초고 여기는 미터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간격이 여기는 가깝죠? 사람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속력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속력은 느리다. 속력이 느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통해 속력이 빨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속력이 빨랐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정점을 찍고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연아 언니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멀다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 처음에 사람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이 갔으니까 빠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사람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속력이 그렇죠 느리다. 물체 사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린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기록을 한 거냐?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찍었다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거를 기록을 했다고 봤을 때 사람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리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 간격, 단위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기록을 해보았죠. 지금 직접 하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운동을 기록을 해보았고, 이 기록한 것을 해석을 해보았어요. 간격이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리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게 있고, 이 다중섬광 사진은 뭐냐면 다중섬광 사진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 기록계 사진을 갖고 왔는데, 시간 기록계는 뭐냐면 여기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이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게 종이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에 이 점을 찍어요. 이 점이 뭐냐면 타점이라 그래요. 타점을 찍어서, 우리가 타자기에 옛날에 영상 보면은 타자기 같은 거에 탁탁탁탁 하면서 글자가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운동하는 거에 따라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종이 테이프에 타점을 찍어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중섬광 사진과 시간 기록계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1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에 조금만 갔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 간 간격이 좁으니까 속력은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0.2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연속하여 나타낸 거래요. 그렇다면 시간 간격을 0.1초로 설정을 했대요. 그럼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려보세요. 0.2초, 이거 그림은 0.2초 간격인데 얘 그림은 0.1초 간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네, 점을 찍어봤나요? 0.2초 때는 이 정도의 거리를 갔으니까 아무래도 0.1초는 그거의 반을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답을 알아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넓을수록이면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 잘 들었나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강의, 온라인 강의 잘 들으면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듣고 오면 선생님 약간 기운이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들어주셨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 강의 찍는데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강의를 잘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